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신다침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국산주입니다. 네. 야, 24일까지 그냥 달릴 모양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대형주 위주의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13조. 작년 12월부터 13조 샀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기록에 남을 만한 규모예요. 연초 대비로는 그만큼 아닌데 12월 대비로 해보면 이번 랠리가 12월부터였으니까 규모가 꽤 큽니다. 네. 네,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뭐 반도체 투자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았는데 삼성 하이닉스만 많이 좋았고 특히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 가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소부장은 오늘 좀 네. 약했어요. 상대 그리고 정말 쩌리들 중에 쩌리들이 와, 이 주식들이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아닌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점에서부터 거의 2배 올랐어.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가 1.2%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그냥 보합해서 네. 거의 뭐 오르는 거 없이 끝났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어요. 코스피에서 6천억 넘게 네. 샀습니다.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PBR 주식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을 보면은 어떤 장이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네. 한마디로 저 PBR 장세였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1등을 했는데 업종이 무려 10%가 올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 지역 난방공사가 상한가 같고요. 지역 난방공사 바닥에서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지금. 네. 한국가스공사 13%, 한국전력 10%, 네. 삼천리 6%대. 한국전력도 굉장히 이렇게 다시 보기 힘든 수익률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PBR 주식이 아니고 이거예요. 채권형 주식. 우리 이제 서준식 교수 맨날 얘기하던 채권형 주식 있잖아. 근데 이건 채권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를. 주식부터 하는 것보다 채권부터 시작을 해야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시작하는 거라. 저가 지금 새로 한다면 무조건 채권부터 할 텐데 이 전형적인 채권형 주식이라 서 교수님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밥 얻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지금. 네. 항상 좋지 않으셨어요? 아니죠.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시니까 그냥 가는 건데 작년에는 시장 대비로 아웃퍼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압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들만 찍어서 올라가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보험주가 업종이 두 번째였습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삼성생명은 6%나 상승했습니다. 네. 삼성화재, 흥국화재, 현대해상 다 막 4%대, 2%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통신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KT가 7%나 급등했어요. 50일치 신고가 연일 갱신입니다.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제주은행은 왜 갔죠? 상한가를 갔고요. 네. LG 7%, SK 7%, 네. 롯데지주, SK스퀘어, 삼성생명 다 6%대 네. 상승했습니다. 지주회사들이죠. 네, CJ, 두산, GS도 다 5%대 네. 많이 상승했고요. 아주 쩌리 지주회사들이 그냥 갔습니다. 지금. 네. 네, 유통 섹터가 그다음이었는데 세이브존 INC 여기는 그 부동산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네, 6% 상승했고요. 현대백화점, 삼성물산도 4%대 상승했습니다. 네. 아주 뭐 죄송합니다. 아주 뭐 저는 저한테는 딱 맞는 정황이거든. 이거 오르겠다 생각하면 그거 올라요. 근데 이제 다음번을 준비하고 있잖아. 다음번 예를 들어 기술주 중에 다음번 올라갈 주식으로 상당히 포진시키고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거 오르겠네 하면 그냥 올라. 신기 좋겠어. 네, 너무 뻔한 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계 섹터 의약품이 좀 안 좋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대체로 오늘은 코스피 업종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이제 샘 울트먼이 얼마 전에 7조 달러 네. 한국으로 한 9천조 넘는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AI 관련된 수요가 넘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손정희 회장도 1,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펀드 이자나기라는 프로젝트로 조성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뭐 AI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엔비디아 하나에만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좀 칩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은 나는 모든 AI 전문가들이 원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 중에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 그리고 중동에서 700억 달러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중동이 상당히 이 반도체에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 큰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소프트뱅크가 그동안에 잘 가이드를 해줬으니까 돈 더 넣기는 어렵지 않죠. 샘 울트먼도 근데 중동 자금을 펀딩한다고 하고 뭐 개인 자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돈을 이렇게 저렇게 마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가 어디 국부 펀드 무슨 캘리포니아 연금 뭐 이런 애들이 원하는 대로 축축 돈을 밀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너가 딱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오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국가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소라 보셨죠? 네. 소라 보고 저는 앞으로 이제 텍스트만 학습을 하는 AI가 아니라 영상까지 다 학습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반도체와 훨씬 더 많은 네. 이제 전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세멀트먼이 7조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던 그 직후에 소라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세멀트먼의 오픈 AI가 발표를 한 거니까 세멀트먼이 아무래도 이 영상 학습을 뭔가 이 굉장히 큰 AI 수요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기반이 텍스트 기반보다 이제 비디오 기반으로 자꾸 넘어가는 유튜브도 사실 텍스트 기반에는 비디오 기반이지 않습니까? 얘들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 기반이지만,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분명하죠. 네. 네, 뭐 내가 텍스트로 뭐 원숭이가 체스를 두고 있는 뭐 공원에서 체스 두는 사진을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딱 멋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컴퓨터 그래픽 같지가 않죠. 그렇죠.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보면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억지로 본드로 다 붙인 느낌 딱 들잖아. 화면들이. 근데 그런 게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오늘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조금 속도를 늦춘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작년도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좀 강화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일자리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바이든 지지를 철회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와의 대결이 조금 걱정이 됐는지 바이든 정부에서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조금 늦춘다고 하는데 작년 4월에 발표했던 기준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좀 대폭 감축시키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2032년에는 판매되는 승용차의 한 67%가 전기차로 팔릴 걸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67%라는 이 32년도 기준의 목표는 유지를 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요 기간 동안의 배출가스 기준을 다소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재량적으로 하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 2032년 기준으로 똑같은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2030년부터 32년까지 그 이유가 훨씬 더 이제 빡센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조삼모사 같긴 하지만 당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요 코멘트를 했는데요. 미국의 감속 정책이 이제 확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정이 되면 2030년까지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추정치는 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시총 상위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셀 업체들 상위 10개 회사와 국내 2차전지 업종들의 시총 상위 업종들을 이제 주요 지표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셀 업체들 평균 PSR이 1.1배인데 한국의 시총 상위 8개 배터리 업체는 평균 PSR이 9.9배입니다. 상당히 좀 높긴 하고요. 그리고 1년간 셀 업체 주가가 평균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평균 144% 급등을 했다. 그래서 고객사가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른다는 거는 좀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양극재 업체만 이렇게 급등락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신생 셀 업체로까지 좀 급등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버블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좀 냈습니다. 저 안에는 2차전지 아직 안 하는 회사도 있는데 발포제 만드는 회사가 있네요. 2차전지 아직 안 하는데 샘플이야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뭐 NK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 급등하더라고요. 100% 이해 불가입니다. 저는 100% 이해 불가. 네, 오늘도 20몇 프로인가요?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저는 절대 이해 불가. 저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별일이 다 있는 곳이 여기니까. 근데 뭐 이해는 안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국 배터리는 덫에 걸렸을까 뭐 이런 리포트를 썼는데요. 23년도 하반기부터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좀 눈에 띄게 둔화가 되었지만 배터리 업체들은 생산 감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캐파 확대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이제 자동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하고 이제 합작 공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2025년까지는 계속 확장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사용량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 LG엔솔이 예전에 예상했던 미국 시장의 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30% 중후반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아직 1월 데이터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15%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예상치를 굉장히 좀 하회하고 있는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물론 15%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긴 합니다만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캐파 투자를 진행을 할 텐데 예상이 조금 예상치를 못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덤핑할 정도가 되면 좋겠죠.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 과잉돼서 덤핑하면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자동차만 만드는 입장이니까 부품이 싸지는 거니까 걔네는 좋지. 그래서 요즘 배터리 상관없죠. 업체하고 이 미국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하고 이 협상력이 조금 기울었다라는 평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과거에 투자하겠다는 것들을 다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했다가는 큰일 날 거를 알고 있어서 그 투자 집행 지연 취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26일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인데 요 기대감 때문에 저 PBR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은행주들의 주주 환원율은 많이 비교하면서 봤는데 네. 한국 전체 주주 환원율은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탑이에요. 탑티어. 네. 100억 벌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한테 주는 게 18%, 18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미국은 97%. 네, 그건 좀, 거의 100억 벌면 거의 다 이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거죠. 그건 좀 걔네들은 이제 사실 일부 자금은 이렇게 쟁여놔야 돼. 잉여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 자금으로. 그것도 안 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만 보고 하는 거니까 좀 걔네는 좀 심한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은 반대로 심한 거죠. 그래서 빨리 IMF 기억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60년대생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정쟁에 가까웠고 IMF까지 봐가지고 너무 험한 세상을 많이 지내가지고 현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가 괜찮을 것 같아. 저는 9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지. 된다. 네, 그래야 주주 환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은 압박을 많이 해서 명예 실추를 시키는 거야. 주주 환원을 안 해주면 너는 사기꾼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업하겠다고 해놓고 돈은 땡겨가고 왜 돈을 안 갚니? 뭐 이런 개념. 그런 게 이제 컨센으로 만들어지면 분위기 타면 또 우리나라 확 바뀌잖아요. 2002년 빨간 것처럼. 잘 모르시겠지만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전철을 탔는데 저 혼자 양복 입고 있었어요. 전철에서. 딱 저 혼자. 다 빨간 티 입고 있더라고. 그때 문화적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민족입니다, 한국이. 했다 하면 그냥 확 다 뒤집죠. 네. 네, 미국도 이제 주주 환원을 좀 과하게 많이 하는 네. 자본 잠식에 들어가면서까지 많이 하는 이제 일부 업체들이 평균을 좀 높여놓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77%. 네. 유럽도 굉장히 높죠. 한국은 18%밖에 안 되면 거의 순이익이 의미가 없지 않나. 이건 사실 순이익을 똑같이 100억 버는 회사라도 네.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에 18억 주는 회사랑 77억 주는 회사랑 97억 주는 회사랑 완전히 좀 밸류에이션을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나하고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걸 네. 계속 자본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냥 ROE만 낮아질 그렇죠. 뿐이고 네. 그 자본에 합당한 PBR 매수를 좀 못 받게 되는 거고 그 국내 업체들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만연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는 또 달라요. 주주 환원율이 100%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벌면 배당을 100억 넘게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개인 대주주 한 명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뭐 사모펀드가 갖고 있다거나 라고 뭐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반대로 막 주주 환원율 한 10%도 안 되고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안 좋지만 다음에 실적 좋아질 거 예상해서 실적 안 좋아질 때도 평소 주던 배당률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뭐 되게 그런 건 기특하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회사는 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낮았나 싶은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진행했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이 국가경쟁력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64개국 중에 표에 나와 있듯이 28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회계 부분만 보면 그 점수는 64개국 중에 47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뭐 분식의 국가인가 이 순위가 좀 너무 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르헨티나 옆에 있네. 네, 다트나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다트는 잘 돼 있어요. 하고 네. 그에 대한 신뢰성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47이면 왜 이렇게 낮나? 이런 아무래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법인 자금 쓰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기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예를 들어 대주주가 여러 대라든가 스포츠카 한 대, 리무진 한 대, 뭐 이렇게 있다면 왜 그렇게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회계 부분의 평가 지표로는 아니잖아요. 평가 기준은. 네. 회계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실제 정보와 재무제표의 정보가 일치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이 부실하든 아니면 우량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정확하게 회계 자료에 반영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기준으로 회계 부문 점수가 이렇게 낮다는 게 조금 예를 들어 재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고 보수주의잖아요. 회계는 보수주의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중간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이제 못 믿는 거지. 한번 바뀌는 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도 참 많기도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도 산발적으로 많이 봐서 한 번에 쭉 이렇게 상상증권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을 좀 구체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 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내부자 거래는 사전 공시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내용은 뭐 지표를 공시하고 뭐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걸 주주화하는 좀 잘하는 그런 회사들을 추종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그걸 추종하는 자금이 ETF를 개발하고 이런 방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 반대하는 주주들은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하는 방안. 네. 예를 들면 뭐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 분할하는데 그거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LG엔솔 주식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 물적 분할을 하면 상장을 못 하게 해야지. 응? 아니, 쪼개기 상장을 하지 말자. 차라리 그게 더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쪼개기 상장하지 말고 자회사를 다 상장 폐지시켜. 장기적으로. 근데 일단 좀 한 방에 그렇게 갈 수는 없어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보완책으로. 지금부터 분할 상장 못하게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에는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거. 요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기지. 사기야. 네. 좀 너무 악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CB 이 전환사채가 리픽싱 되는 방식이 주가가 떨어질 때만 전환 가격이 따라서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도 따라서 올라가게 좀 합리화시킨다는 거고. 기존 주주들한테 CBBW는 너무 나쁜 제도예요. 기존 주주들한테는. 그렇죠. 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거. 배당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 나서 배당 기준일을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영문 공시하는 거, 그리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하면서 뭐 수요 측면에서도 많이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대표적으로 좀 은행들 많이 오르긴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보험주들, 지주사들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받았던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도 직접 받은 건 처음이고 전에 듣기만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고객분이 한번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어떤 이제 IPO 앞둔 종목인데 10,000원에 상장이 될 건데 지금 먼저 지금 사면 5,000원에 주겠다. 그러면 상장하고 10,000원에 파시면 됩니다. 네. 100% 수익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기니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했어? 하셨어요. 미쳤어. 진짜. 나중에 그래서 또 전화 오셨어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쳤어. 네, 근데 오늘 저한테 이거는 또 에코프로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시가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우리가 28만 5천 원에 줄게 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실제로 50만 원에서 6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지금 넘어요. 그래서 현재 시가도 제대로 반영을 잘 안 한 좀 게으른 사기꾼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서 주식 양도 신청을 하면 28만 5천 원에 에코프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참 이렇게 그럴듯하게 저렇게 막 포토샵 해가지고 이쁘게 꾸며놓으니까 마치 뭐 금융기관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걸 하는 내가 옥상에 가서 1억짜리 현금 다발을 그냥 길거리에다 뿌리는 게 더 확실하겠다. 네. 저거보다는. 하여튼 말이 돼. 공짜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정말 저런 말도 사기에 안 돼. 걸려들 이유는 없겠죠. 세상에 진짜 공짜 정치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니 세상에 지금 61만 원대 주식을 누가 28만 원에 줄까요? 저 사람이 저거 있다면 그냥 시장에서 팔겠죠. 아니 무슨 또 그런 뭐 IPO가 이미 IPO 된 회사를 가지고 뭐 IPO 뭐 보호해서 아이고 참 예. 말도 안 돼. 누가 바본가, 그죠? 예, 바보만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실제로 그 말을 또 그렇듯하게 하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걸려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책이 나와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뭐 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이 정기적으로 계속 나와요. 주식 관련, 투자 관련 왜 나올까 하면 이 모든 거에 앞서 욕망에 앞선 존재가 인간이다. 예. 욕망 때문에 망하는 거다. 결국은 욕망 제어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남의 밥밖에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단기간에 좀 쉽게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저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